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4대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기적 수요 규제 강화, 두 번째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방안,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네 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4대 방안을 요약하게 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억제, 두 번째는 인위적인 공급 확대입니다.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전을 도모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텐토와 함께 4대 방안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5가지 세부 항목.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두 번째,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세 번째,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네 번째,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다섯 번째, 시장거래 질서 조사 강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정책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LTV 추가 강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금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의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R 강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에 대한 추가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는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하더라도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는 LTV 비율이 40%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23일부터는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9억 이하에 대해서는 40%, 그래서 이제 9억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예제에 보시니까 14억원짜리 주택이라 그러면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하게 되면 LTV 비율 40%니까 5.6억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23일 이후가 되게 되면 9억까지는 40%, 그리고 9억을 초과한 5억 부분에 대해서는 20%. 그러면 4, 9, 36, 5, 2, 10에서 합계 4.6억원을 대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LTV 비율이 40% 적용되던 것이 쭉 계산을 뽑아보니까 32%까지 줄더라. 그래서 9억 초과 부분에 있어서 LTV 20% 적용하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약 8% 정도의 대출 금액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 내에 아파트들은 대부분 시가 9억이 초과합니다. 이러한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지역들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의 정의는 시가 15억원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라고 해서 15억원을, 즉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초고가 아파트라고 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에서 주택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지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사업자의 경우 사업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LTV 비율 4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출을 못하게 하는 건 어떤 경우? 주택 구입용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것은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투기가열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원에 대해서는 1주택 세대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가계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등 빌릴 수 있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DSR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 이 DSR은 은행권에는 40%, 비은행권에는 60%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 조정해서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의 한도를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으로 DSR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의 강화. 실수요 요건의 강화에 대해서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1주택 세대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9.13 대책에 나왔던 내용을 수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니까 공시가액 9억, 공시가액인 우리 주택공시가액이죠. 주택공시가액을 시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웬만한 주택들은 여기 다 해당될 겁니다. 어디 있는 거냐니까 규제지역이라고 9.13 대책 때는 얘기했는데, 9.13 대책 때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세 군데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은 뺐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 내에 1주택 세대로서의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무주택으로서 시가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1주택 가지신 분이 주택을 하나 더 사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고 2년 내에 전입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년으로 바뀐 거죠. 기존 주택 가지고 계신 분, 투기지역이나 투기가열지역에 9억을 넘어가지 않는 주택을 삽니다. 그러면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되고 1년 내에 전입하셔야 됩니다. 9억을 초과하는,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무주택 세대가 삽니다. 그러면 2년 내에 전입하라는 것을 1년 내에 전입하는 것으로 해서 실수요 목적 아닌, 즉 투기적인 수요 목적을 막겠다라고 지금 정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매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업자 대출에 관해서 관리 강화인데요. 사업자가 어떤 목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으로. 현행을 보시게 되면 임대업, 주택 매매업 이외의 업종, 주택의 임대업이나 주택 매매업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 이외의 업종이니까 임대나 매매가 아닌 다른 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조업 이런 게 되겠죠. 주택에 관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 같은 경우 투기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이번에는 투기지역뿐만 아니고 투기가열지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장 점검 결과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사업 목적 이외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유동성 자금의 투기적인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관리와 관련돼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주택 임대업을 하시는데요. 누가 하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주택 임대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간 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을 RTI라 한다. 그래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율이 1.25배 이상 되어 있던 것을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에서는 1.5배 이상으로 강화를 시켰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2천만원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자가 1,6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눠보시게 되면 얘가 1.25가 나옵니다.
2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자 비용이 1333만원이 되게 되면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부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줄어들게 지금 만들어 버렸으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대출할 수 있는 대출 한도치를 줄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 내 주택 임대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연이율 4%의 이율로 대출을 했을 때 4까지 대출 가능하던 것이 RTI 비율을 1.5배로 강화시켜 버리니까 대출 금액이 3억 3천을 그렇게 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약 7천만원 정도가 대출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출 가능한 금액 4억으로 7천만원을 나누게 되니까 약 17%, 그래서 RTI 비율을 1.25로 적용하던 것을 1.5로 강화시켜 버리니까 대출 금액의 약 17%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 부텐토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봐야지.